롯데자이언츠의 외국인 타자 영입 역사와 빅터 레이에스의 활약. 롯데자이언츠는 KBO 리그의 명문 구단 중 하나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팀의 성적이 부진했고 특히 외국인 타자 영입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팀의 전반적인 성적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외국인 타자 영입 역사를 살펴보고 현재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잡은 빅터 레이에스의 활약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외국인 타자 고민. 롯데자이언츠는 201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타자 선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딕슨 마차도가 팀을 떠난 이후 그의 공백을 메울 만한 선수를 찾는 데 고전했습니다. 마차도는 롯데에서 뛰는 동안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팀의 중심 타자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이적은 팀에 큰 타격이었고 이후 롯데는 그를 대체할 선수를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DJ 피터스의 영입과 실패. 롯데는 마차도의 대체 선수로 DJ 피터스를 영입했습니다. 피터스는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가진 선수로 메이저리그에서도 경험이 있었습니다. 롯데는 그의 파워와 운동 능력이 KBO 리그에서도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2 시즌 피터스는 85경기에 출전해 72안타, 32홈런을 기록했지만 타율은 0.28, OPS는 0.701에 그쳤습니다. 이는 롯데가 기대했던 성적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피터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교함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홈런 생산력은 뛰어났지만 전반적인 타격 능력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는 영입 당시부터 우려되었던 부분이었고 결국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피터스의 부진은 롯데 타선의 약점으로 작용했고 팀 전체의 성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롯데는 시즌 중반 이후 피터스의 출전 기회를 줄이고 대체 선수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잭 렉스의 영입과 성공, 그리고 부진. 피터스의 부진으로 인해 롯데는 새로운 외국인 타자를 찾아야 했고 그 결과 잭 렉스를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렉스는 피터스와는 다른 유형의 타자였습니다. 파워보다는 정교함에 중점을 둔 타자로 롯데는 그의 안정적인 타격 능력이 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렉스의 첫 시즌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56경기에 출전해 32안타, 8홈런을 기록했고 타율 0.330, OPS 0.905라는 뛰어난 성적을 남겼습니다. 이는 롯데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였습니다. 렉스의 안정적인 타격은 롯데 타선에 큰 힘이 되었고 팀의 성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렉스의 훌륭한 활약에 롯데는 당연히 재계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즌은 첫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렉스는 고질적인 무릎 통증에 시달리며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55경기에 출전해 50안타, 4홈런을 기록했지만 타율은 0.246, OPS는 0.683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렉스의 부진은 롯데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팀은 그의 회복을 기다렸지만 결국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롯데는 또다시 새로운 외국인 타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니코 구드럼의 영입과 실패. 렉스의 부진으로 인해 롯데는 시즌 중반 새로운 외국인 타자를 영입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니코 구드럼이었습니다. 구드럼은 보스턴 레드삭스의 트리플 A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리고 있었고 롯데는 그의 잠재력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구드럼과의 동행은 롯데에게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50경기에 출전했지만 단 한 개의 홈런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시즌 막바지에 타격감이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스탯을 만회했지만 전반적인 성적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웠던 것은 구드럼의 수비였습니다.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까지 올랐던 선수였지만 KBO 리그에서는 기대 이하의 수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롯데 팬들과 구단 관계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구드럼의 부진으로 인해 롯데는 또다시 외국인 타자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태형 감독은 구드럼에 대해 교체 의사를 분명히 했고 롯데는 다시 한번 새로운 외국인 타자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빅터 레이에스의 영입. 롯데는 여러 후보를 검토한 끝에 빅터 레이에스를 새로운 외국인 타자로 영입했습니다. 레이에스는 메이저리그에서 5시즌 동안 뛴 경험이 있는 베테랑 선수였습니다. 그의 메이저리그 통산 성적은 394경기 출전, 321안타, 16홈런, 107타점, 타율 0.164, OPS 0.673이었습니다. 레이에스는 파워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타격 능력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2차례 10홈런 이상을 기록했고
2019 시즌에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에서 69경 기출전 타율 0.304를 기록하는 등 정교한 타격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롯데는 레이에스의 안정적인 타격 능력과 메이저리그에서의 경험이 KBO 리그에서도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적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에스의 성공적인 데뷔. 레이에스는 롯데 유니폼을 입고 처음 치른 시범경기에서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8경기에 출전해 7안타를 때려내며 타율 0.350, OPS 0.885의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롯데 팬들과 구단 관계자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정규 시즌에 들어서도 레이에스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3월에는 7경기에 출전해 11안타, 1홈런, 3타점을 기록하며 타율 0.393, OPS 0.988의 놀라운 성적을 남겼습니다. 4월에도 그의 활약은 계속되어 30안타, 3홈런, 16타점을 기록하며 타율 0.333, OPS 0.864의 뛰어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KBO 리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과는 달리 레이에스는 거의 즉시 리그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레이에스의 꾸준한 활약. 레이에스의 활약은 시즌이 진행될수록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롯데가 시즌 초반 하위권에 머물러 있을 때 레이에스는 팀의 중심 타자로서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는 전준호와 함께 팀의 공격을 이끌었고 롯데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레이에스의 체력 관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팀의 상황으로 인해 그에게 휴식을 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에스는 체력 안배는 스스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월에도 레이에스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29안타, 2홈런을 기록하며 타율 0.302, OPS 0.799의 좋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롯데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 한 달 동안 무려 27타점을 올리는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레이에스의 전반기 성적과 MVP 평가. 레이에스의 꾸준한 활약은 전반기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6월에는 어지럼증을 겪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37안타, 1홈런, 21타점을 기록하며 타율 0.398, OPS 0.969의 폭발적인 성적을 올렸습니다. 전반기 80경기, 전경기에 출전한 레이에스는 109안타, 7홈런, 69타점, 43득점을 기록하며 타율 0.346, OPS 0.884의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리그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성적으로 타율 7위, 0.346, 최다 안타 공동 3위, 109안타, 2루타 3위, 23개, 타점 4위, 69타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전반기를 돌아보며 주저없이 레이에스를 팀의 MVP로 꼽았습니다. 그는 레이에스가 너무 정말 잘해줬다. 경기에서 거의 빠지질 않았지 않나. 다른 선수들도 물론 잘해줬지만 레이에스가 너무 잘해줬다 고 칭찬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수가 이렇게 전경기를 열심히 뛰어주는 것이 정말 고맙고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겠습니다. 칭찬해주고 싶다 고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레이에스의 성공 요인 분석. 레이에스의 성공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첫째, 그의 풍부한 경험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5시즌 동안 뛴 경험은 KBO 리그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둘째, 그의 안정적인 타격 능력입니다. 레이에스는 파워히터는 아니지만 정교한 타격과 높은 출루율을 자랑합니다. 이는 KBO 리그의 특성과 잘 맞았습니다. 셋째,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입니다. 레이에스는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체력 관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팀 동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넷째, 롯데의 전략적인 운용입니다. 김태형 감독은 레이에스의 강점을 잘 활용하면서도 그의 체력을 고려한 운용을 했습니다. 레이에스의 앞으로의 전망. 1994년생인 레이에스의 나이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재 활약을 보면 아직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KBO 리그에서 성공한 후 메이저리그로 복귀하는 사례를 볼 때 레이에스 역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성적이라면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레이에스에게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롯데의 성공이 레이에스의 주요 목표일 것입니다. 후반기에도 그의 활약이 계속된다면 롯데는 오랜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외국인 타자 정책에 대한 평가.
레이에스의 성공은 롯데자이언츠의 외국인 타자 영입 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합니다. 그동안 롯데는 파워히터 위주의 영입을 해왔지만 레이에스와 같은 정교한 타자의 성공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롯데는 팀의 특성과 리그의 트렌드를 고려한 더욱 세밀한 외국인 선수 영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KBO 리그에서의 외국인 선수의 역할. 레이에스의 사례는 KBO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외국인 선수는 단순히 성적만으로 평가될 것이 아니라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리더십, 프로페셔널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레이에스는 이 모든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 빅터 레이에스의 성공은 롯데 자이언츠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안정적인 타격과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그의 활약이 계속된다면 롯데는 오랜만에 상위권 도약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레이에스의 사례는 또한 KBO 리그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외국인 선수 영입에 있어 단순히 파워나 스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리그 특성에 맞는 적응력과 꾸준함,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레이에스가 어떤 성적을 더 만들어낼지,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가 어떤 성과를 이룰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레이에스의 활약은 KBO 리그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리그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